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하루 34명 발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어제도 18명이 추가 발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가졌다가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림공업고등학교. 제주도가 역학조사를 해보니 학생들이 몰래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진 학생을 포함해 이 학교 학생과 또 다른 고교 학생 등 17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펜션 한 곳에서 숙박한 겁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귀포 시내 한 펜션에 숙박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두 학교에서만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과 교직원 등 17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급한 상황이니까 접촉을 할 때는 안 해도 학교 전체에 다 받았죠. 친구들끼리니까 모임을 하지 않았을까요? 몰래 지인 모임을 열었다 집단 감염된 사례는 또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13명이 모여 사적 모임을 가졌는데 가족 등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며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당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6명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데 모임에는 공직자도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한 N차 감염자에는 초등학생 1명도 포함돼 해당 학교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애들 들어와도 이제 자기 살 물건만 빨리 사고 이제 나가달라.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제주시 유흥주점 두 곳에서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만 68명으로 늘었고 제주공항 국내선 JDC 면세점 근무자 6명도 확진됐습니다. 개인 예방 노력을 했다면 발생 숫자는 굉장히 줄였을 수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향후 2, 3일 동안 34명에 대한 여파로 일정 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틀 만에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온 제주. 원희룡 지사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사적 모임 인원 초과 등 방역 수칙 위반 행위는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이미 국토부와 당정 협의를 진행했고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송재호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환경부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전략환경 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왜 이런 결정 내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부가 전략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은 문자 그대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잘해라 라는 국토부에다 그렇게 회시한 건데 이걸 가지고 국토부는 저는 다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고민이 저는 깊어질 거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소위 광범위한 의논, 다시 말하면 정당, 정부 여당 또 제주도와 함께 광범위한 논의 구조를 가져갈 필요성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당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당정 협의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실제 국토부 실무 차관을 중심으로 한 실무 국장, 과장들과 함께 우리의 원내 지도부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1차 비공식적인 당정협의회는 저희들이 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국토부 결정을 앞두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다음 주라든가 그 다음 주에라도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원내 지도부와 국토부 그리고 제주도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당정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1차 협의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뭐 공감대라든지 뭐 협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공개하실 수 있나요? 예, 공감대는 환경부가 반려 또는 부동의를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기존 성산 제2공항이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까지 국토부 차관과 원내 지도부와 우리 새 국회의원이 참여해서 서로 발표는 안 했지만 공감하고 공유한 적이 있고요. 지금 환경부가 구체적으로 반려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화해내는 그런 작업이 남아있는 셈이죠. 공개적으로. 그렇다면 국토부도 이제 새로운 대안, 해법 찾겠다는 제주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함께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새로운 대안, 해법 어떻게 찾아 나가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새로운 대안은 뭐 도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또는 정석 비행장을 보조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기존 제2공항을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부가 많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정석 비행장을 보조공항으로 활용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럴 경우에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 그리고 보조공항으로서의 정석 비행장이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제주공항 인프라라고 하는 틀에서 봐서 기존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던 4조 6천억 규모의 공항 투자는 그렇게 두 갈래로 분산 투자를 해서 공항 인프라를 전체적으로는 크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과연 그때까지 이런 뭐 대안 모색이 마무리될 것인가? 현 정부 임기 안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차기 정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행의 수순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개연성, 확률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요. 다만 현 정부 안에서 가닥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성산 제2공항이 문자 그대로 중지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존 제주공항의 정비는 어디까지 할 건지 또 얼마만큼 더 필요해서 보조공항으로서의 공항 부지는 과연 정석 비행장인지 그런 것에 대한 가닥을 정리해내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정부 측의 정부 여당의 소위 답변이 있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주도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반려가 매우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며 사업 무산을 의미하는 부동의가 아닌 만큼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보완 절차를 이행해 제2공항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기자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물었더니 이재명 경기지사가 25%로 오차 범위 밖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16.7,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로 뒤를 쫓았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8%로 4위를 차지했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2.6, 홍준표 의원 2.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2,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2.1%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국회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대, 하태경, 박용진, 김두관, 황교안 후보는 1% 미만의 지지율에 머물렀습니다. 없거나 모르겠다는 태도 유보층은 19.9%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40대와 화이트 칼라, 윤석열 전 총장은 60세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1, 국민의힘 25.5, 정의당 6, 국민의당 4.3, 열린민주당은 3.4%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귀포시 읍면지역과 40대 화이트칼라, 국민의힘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60세 이상 1차 산업 종사자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 기자협회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제주도 내 만 18살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해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26.6%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학교 생활과 입시로 바쁜 청소년들이 기부금 모으기 도전에 나섰습니다. 자전거로 목표 구간을 달리며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 운동을 알리는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진행됐는데 어느새 1,630km를 달려 5천만 원 넘는 성금을 모았습니다. MBC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아이들이 힘차게 페달을 구릅니다. 때로는 언덕길을 오르고 때로는 부딪혀 넘어지며 가는 길. 덥고 습한 날씨까지 더해 금세 땀이 맺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다른 학교, 다른 공간에서 지내던 아이들이 모인 건 단 하나의 이유.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부도 약간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힘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완주를 하고 싶어요. 사흘 동안 충주 둘레길 200km 구간을 청소년 20여 명이 이어서 도는 일정. 참가한 아이들의 기부금과 개인과 단체 등 280여 곳의 후원으로 벌써 1,7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목표액인 2천만 원을 달성하면 미얀마의 한 산골 마을로 보내 학교 건립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미얀마가 되게 어려운 걸 듣고 이제 저도 이걸 하면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충주의 한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시작한 모금 운동은 올해로 5년째. 지금까지 경북 포항과 강원도 강릉, 충주 등지에서 누적 1,630km 구간을 돌아 모은 성금을 장애인, 노숙자, 소년, 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받기만 하기보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친구들에게 참 큰 어떤 인생의 성장이 되겠다. 지난해부터는 취지에 공감한 교육행정기관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동참하는 학생도 성금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학교만 지어주고 내년에는 몰라라 한 게 아니라 학교 운영비를 어느 정도씩 저희가 계속적으로 충주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할 생각이고요. 무더위 속 도전에 나선 아이들. 완주의 기쁨보다 더 크게 돌아올 나눔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탈 때 그냥 제 개인적인 건강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타는데 미얀마에게 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체감 온도가 34도 이상을 보이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덥고 습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 고기압을 따라서 제주로 동풍이 유입이 되겠는데요. 이 동풍에 의해 지형적인 효과로 제주 서부 지역이 오늘 상대적으로 더 덥겠고요. 바람도 불겠습니다. 한편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인파의 영향과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에도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풍랑과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가로 갑자기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도로나 해안가에서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문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이 해류가 해안가에서 바다로 급속히 빠져드는 이안류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해수욕장 피서객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과 서부 지역, 남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형사부는 어제 송재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지난 총선 당시 제주시 5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방송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던 이승학 제주경찰 4.3 유가족회 사무총장을 철회하고 제주 출신 현덕규 변호사를 재추천했습니다. 4.3 단체들은 이승학 사무총장이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던 극우 보수단체에 참여하고 4.3 특별법 개정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며 추천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운산 장애인 위원장 등은 최근 중앙당이 제주도당대회를 중단시킨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준석 대표에게 도당 정상화를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거명된 학계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후원회장이었다며 제주도당을 이끌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으로 명분을 잃은 비자림로 확장 사업 역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비자림로를 제2공항 연계도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제2공항 반려의 근거인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비자림로에도 서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